안녕하십니까. 뽀글이 선생님과 함께하는 한국사, 쪽집게 뽀글이 선생님과 함께하는 한국사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머리를 가발도 했었는데 재밌게 보이려고요. 가발을 빨간색을 핑크죠, 핑크색 가발을 한번 뽀글이 가발을 써봤습니다. 재밌게 봐주시고요. 여러분, 그러면 저와 함께 역사 시간 강의 속으로 꼭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사용 그 시대의 문화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요. 그 마지막 시간에 했던 강의 철기 사용 시기와 또 철기 사용과 그 시기에 그 철기 시대가 도래하는 그 시대에 나타난 여러 나라들, 우리나라 역사에서 나타난, 한국사에 나타난 여러 나라들에 대한 지난번 강의를 했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쪽집게 요약 강의만 뽑아서 또다시 알려드린다는 점. 그냥 재미삼아 저랑 같이 듣게 되면은 역사 강의를, 한국사 강의를 들으면은 그냥 이제 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쪽집게식으로, 가열식으로 무료 강의입니다. 문자로 이렇게 해드리고, 저는 이제 그 강의를 보시고 재미없다 하면 격려 차원에서 좋아요, 구독하기를 눌러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의외로 뚱뚱보 아저씨, 엉뚱한 아저씨가 역사는 그래도 조금 소질이 있나 보구나, 잘 가르치네 하면은 또 잘한다에 또 좋아요, 구독하기만을 눌러주시면은,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좀 홍보를 많이 해주세요. 공짜 강의 아닙니까? 그냥 이거 화장실에서 앉아서 듣는다든가 아니면 어디 갈 때 전철에서 잠깐 들어도 쌓이면은 이게 시력이 쌓이면은, 보는 건 시력이 필요하죠. 시력이 쌓이면 실력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사설기라는데요. 지난번 시간에 했던 철기 사용과 그 철기 사용 시기에, 철기가 돌아간 시기에 그 여러 나라들에 대한 요약, 쪽집게 요약을 한번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나온 나라가 부여, 고구려, 옥저, 동예, 사만이었죠. 지금 요 박스 설명입니다. 자, 나라는 부여, 고구려, 옥저, 동예, 사만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걸 간단하게 설명하고 나서 문제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부여는 어디에 있었죠? 만주 송화강변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만주 송화강 유역의 평야도 있고 한 송화강변이라 그러는데, 지금으로 치면은 장춘지방, 중국의 장춘지방 정도가 해당한다네요. 동북 삼선 중에 저쪽 흑룡강성이나 이런 쪽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그렇고요. 위치는 송화강변이다. 부여. 이렇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부여는 위치는 송화강변, 정치는 그때 오부족의 연맹이라고 그랬죠.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말, 소, 개, 돼지, 이런 식으로 돼지, 개, 이렇게 이렇게 숭상하던 것 같아요.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있고 합쳐서 왕과 사출도, 네 개의 어떤 부족이 모여서 왕부족과 합쳐서 사출도를 다스리고 관직으로는 대사자와 사자가 있었다. 그리고 부여의 경제는 말, 주옥, 모피가 주요 생산물이다. 말, 주옥, 모피. 그리고 아무래도 북쪽이지 않습니까? 평야긴 해도 지금도 그쪽은 밀 같은 거 잘 돼요. 반농, 반목축업이다. 그리고 문화풍습으로는 순장제, 아시죠? 죽으면 같이 식속을 같이 죽는 무시무시한 순장제가 있었고, 일책 12법이 있었다. 기억나시나요? 일책 12법. 우제전복, 숯배다기로 점쳤다. 왕권은 약했습니다. 형사취수, 이거는 뭐냐면 형이 죽었다 하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제도예요. 옛날에 일본에서도 그랬을 때 사무라이들, 그래서 자꾸 전쟁이 있던 시기고 남자들이 귀한 시기니까 돌아가신
남편이 돌아가시면은 여자분들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남자 형제들이 있으면 형수들이 형이 돌아가시면은 형수들을 그 남자 형제가 책임졌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은력이라는, 제가 싫은 얘기는 아니지만은 은력이라는 그 옛날 오래된 그 달력 같은 제도가 있어. 그거 썼고, 흰옷을 좋아했대. 다 흰옷을 좋아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형수를 취한다. 일부 다처제가 되는 거죠. 여러 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부여는 제천 행사는 영고 12월 달에 영고가 있었다. 자, 제천 행사 생각나죠? 부영이와 고동이는 동무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부영, 영고, 고동이는 동맹, 동무이다, 무천. 영고는 12월, 고구려는 동맹, 동해 무천은 10월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자, 부여 끝났습니다. 고구려는 졸분성, 압록강변에 있는, 압록강이 이렇게 좀 아래쪽에 졸분성이라고 있었는데요. 그 다음은 여기 이따 설명이 나올 거지만은 고주몽이 졸분성에서 이제 나라를 만든 다음에 그다음 그 아들인 유리왕이 그 국내성으로, 2대 유리왕이 국내성으로 압록강 중부 정도 있대요. 압록강역 중간 정도 있는 무슨 국내성으로 돌을 옮깁니다. 위치는 졸분성, 국내성 쪽에. 정치는 여기도 오부족연맹. 고추가 상가가 있으세요. 고추가 상가 하면 고구려다. 사자조이 선인, 그 밑에 고추가 상가 밑에 사자조이 선인이라는 관직이 있었다. 그리고 부경이란 창고가 있을 때 곡식을 걷어서 두는 부경이란 창고가 있을 때 고구려요. 문화풍수부로는 서옥제, 뭐죠? 서옥제, 대릴사이제. 대릴사이제. 남자아이가 어린 시절에 그 여자네 집으로 하인처럼 들어갔다가 크면은 애기 낳고 한 다음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떤 제도, 서옥제. 고구려는 대릴사유제. 반대 옥저는 민며느리제. 이렇게 있다 그랬죠. 대릴사유제, 고구려, 서옥제. 그리고 이게 뭐냐면 국동대혈 큰 동굴 같은 데가 나라 동쪽에 큰 동굴에 있는데, 여기서 제천식 같은 거 아니면 하늘을 제사 지내고 하는 거를 행사를 거기서 했답니다. 그래서는 국동대혈이라고 일부러 제가 적었어요. 혹시 문제에 국동대혈이라는 말 나오면 무조건 고구려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우제전보라고 내가 적었어요. 뭐냐면은 여기 우제전복만 나오면은 부여다. 근데 사실은 문제 그렇게 안 나옵니다. 이것도 있었고 이것도 있는 나라는 순장, 일책시비법, 우제전복, 형사취수가 있는 나라는 부여. 근데 여기는 서옥, 우제전복, 여기도 있었어요. 고구려도 우제전복, 일책시비법, 서옥제, 국동대혈이 있는 나라는 고구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만 알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서옥제, 국동대혈, 이런 개념을 좀 알아주시고요. 이 초기는 왕권들은 다 약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왕권이 약했고, 나중에 이제 삼국이 성장하고 하면 중앙집권 국가로 나가면서 왕권이 강화되는 거죠. 왕위가 부족제 돌다가 형제 세습하다가 부자 상속될 때부터 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고구려는 동맹. 자, 부여는 아까 중국 얘기 못했는데요. 부여는 중국과는 관계가 좋았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전쟁 안 하고 좋았어요. 고구려는 중국하고 으성 싸웠습니다. 중국과 물론 조금씩 좋은 때도 있었겠죠. 나쁜 상태. 중국과 굿 해서 지났었고요. 중국과 배드, 나빴다 얘기죠. 고구려는. 그리고 옥저 동에 같이 들어갈게요. 옥저는 이렇게 한반도 지도 있을 때 옥동자 이렇게 그러겠죠. 위쪽에 있는 데가 옥저고 밑에가 동해라 그랬어요. 이 대충 위치를 보니까 함경도 함흥평야 있는 데가 옥저고, 동해는 그 아래에 있는 함경도 남쪽 땅하고 강원도 일부 지역이 동해라 그럽니다. 자, 옥저는 함흥평야에 있던 데는 옥저. 삼로 옥군, 군장 국가고 왕이 없었습니다. 여기는 왕국가가 아닙니다. 연명 왕국이 아니라 군장 국가 수준이에요. 군장 국가 수준에 머문 데는 옥저 동해다 보면 됩니다. 연명 왕국으로 간 데는 부여, 그다음 가야 이런 데고, 삼한도 이제 그 일종의 그
목지국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만 진국 이렇게 되면은 군장국가에서 왕 개념으로 가면서 넘어갈 수 있는데, 일단 그 군장국가 수준에 머물렀다 하는 나라는 옥저와 동해다. 그 군장을 삼루옥군이라 둘 다 부른다. 그리고 그다음 이거 동그라미는 좀 기억해 주라고 지금 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중에서도. 옥저는 경제에서 주요 어떤 경제 어떤 그 자료에 의하면은 해산물, 바닷가에 있으니까 해산물이 풍부하고 고기, 그러니까 생선, 염, 소금, 곡식, 오곡이 풍부했다 그럽니다. 여기도 한문 평야 쪽에 있어서 오곡, 오곡이면 뭐예요? 쌀, 보리, 수수, 조, 콩 이런 건가요? 여튼 오곡백과 풍성한 이런 지역이었대요. 그래서 옥저는 평야, 함흥평야 주변에 있어서 해산물, 그 오곡이 발달되고 생선과 소금이 주요 산물이었다. 그리고 민며느리제, 그 어린 여제가 그 일집 남자네 집에 가서 거기서 저기 며느리로 이제 있는 간 제도고 민며느리제가 있었고, 옥저, 골장제는 뭐냐면은 그 뼈를 이렇게 뼈를 이렇게 골장제 쇠골장인데 뼈를 이렇게 좀 꼬아 돌아가시면은 죽은 사람 뼈를 이렇게 갈아서 그래서 곽에 담아서, 곽은 이렇게 저기 상자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장제 풍습이 있었다. 민며느리 대 골장제, 그리고 가족 공동묘를 썼다. 옥저. 그리고 시족 수준이었다. 시족 수준. 그리고 동해는 한경남도 남쪽 강원도 쪽 나오면은 동해예요. 또 마찬가지로 군장국가 수준을 머물렀고 삼로옥군이 군장이고, 그 작은 군장이죠. 시족 정도 수준이니까. 그리고 동해는 이 밑에 동해는 단궁 고하마 반어피가 유명했다 그럽니다. 단궁, 한국식의 형태의 짧은 어떤 활이었대요. 그리고 또 과하마, 조랑말 같은 거요. 반어피는 바다표범, 이쪽이 옛날에 바다표범 이런 게 많았대요. 반어피. 이게 옥조의 그 주 산물이고, 그리고 옥조는 또 누에를 키워서 방직, 뽕나무가 많지 않았나 봐요. 그 방직 기술이 발전됐었다. 동해에. 그리고 동해의 특징은 또 하나는 책화. 뭐죠? 남해 지역에 넘어가서 뭘 할 경우는 곡수로 배상한다 하면서 약간 저기 서로 어울리는 사이가 아니라 조금 이제 그 서로 내외하는, 그리고 서로 멀리하는, 가깝지 않게 지내는 그런 어떤 사이였나 봐요. 근데 결혼은 조계혼이에요. 조계혼, 멀리 이제 또 시집 보내고 결혼하고. 근데 다른 시족에서 결혼하고 하는 조계혼이었어요. 족외. 그리고 집터가 발견됐는데 동해에는 요자, 그리고 궁자 이런 형태의 어떤 집터가 있더래요. 이렇게 파서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단궁 과마 반어피 방진 누에와 그리고 요자와 궁자 집터 조기홍 책화, 그리고 제친의 영사는 무천. 이건 동해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3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 과정에 시험 범위가 있을 경우는 한번 쭉 읽고 가야 돼요. 3만은 여기죠. 여기 3만. 한반도 남쪽입니다. 3만은 한반도 중남쪽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북쪽이랑 하면 틀립니다. 한반도 중도 해당됩니다. 3만은 목지국왕이 그 진왕, 목지국왕 마한왕이 진왕. 여기 옛날에 이 지역을 진이라고 했어요. 진왕을, 그러니까 이 삼한 전체에 마한, 진한, 변한이 있는데 전체의 왕을 그 왕 노릇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정치 관제로는 족장이 있는데 대족장은 신지견지, 소족장은 읍차부래. 그러니까 큰 식솔들을 거닐고 있는 사람은 신지견지, 부족장 같은 거고, 시족장 같은 경우는 읍차부래가 신지견지, 읍차부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신지견지는 큰 족장,
자건죽장은 읍차불에. 그리고 당연히 농업이 발달했죠. 저수지가 있죠. 저수지. 뭐 제천의 의림지, 밀양의 수산재 이런 다 남쪽에서 벼농사니까 벼농사 그리고 벼란 가야 쪽에 철이 많이 났다. 삼안에서 그 중에서 벼란 그리고 소도는 뭐냐면 그 천군이라고 있어갖고 제사 하늘에 제사 지르는 곳이죠. 근데 여기는 재정 분리됐다. 군장이 살인자가 이 소도 안으로 도망가도 잡아오지 못했다. 천군한테 하라 못 받으면 응? 재정 군장 따로 제사장 따로 있는 그거예요. 당군 신화에 나오는 당군은 당군 왕검 재정 일치입니다. 거기는 여기는 재정 분리입니다. 그리고 둘에 같이 술 나서 일도 하고 하는 둘의 행사가 있었고 지금도 둘에 있지 않습니까? 반움집, 귀틀집 이런 집에서 살았다. 그리고 이제 그 제천 행사로는 5월에 수린날, 10월에 상달 계절제 상달이 있었고요. 여기는 이제 그 고조선의 유이민하고 기존에 살던 토착민하고가 같이 어울려서 사는 어떤 사는 사람들이 되는데 78개 연맹으로 이루어졌대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마한 쪽에 54개 그리고 진한, 변한에 12개씩 더하면 78개가 되죠. 74개가 아니라 78개 54개, 12개, 12개 해갖고 78개의 연맹으로 되어 있는 데는 사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이 지난 시기에 그 철기 사용과 그 시대의 연합에 대한 요약을 또 쪽집게 요약을 한번 마치고요.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자 맞춰보세요. 이 중에서 1, 2, 3, 4, 5 중에서 이 설명하는 나라에 대한 것에 맞는 것을 고르시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문제예요. 이 나라는 왕이 없는 군장 국가다. 아까 얘기했죠. 왕이 없는 군장 국가. 딱 옥저 동해잖아요. 옥저 아니면 동해네. 그죠? 우선 왕이 없는 군장 국가다. 사만도 애매하긴 해요. 근데 조금 긴장 봅시다. 왕이 없는 군장 국가로 동맹이란 제천 행사가 있었다. 이 나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동맹이란 제천 행사가 부영이와 고동이는 동무이다. 부여, 영고, 고구려 동맹, 부여, 영고, 동해, 무천. 이거 제가 문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볼게. 문제가 좀 이상해져 버렸는데 다시 할게요. 이 나라는 왕이 없는 군장 국가로 요 중에 하나겠죠. 무천이라는 대체 행사가 있었습니다. 무천 여기지 않습니까? 무천 동해를 뜻하는 거예요. 동해를.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이 나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거를 골라보세요. 그래서 이거 5개 중에 하나가 동해에 해당되는 걸 고르면 되겠죠. 자, 1. 5월 수린날 10월에 계절 상달제와 가 있는 나라다. 이건 어디입니까? 사만이죠. 사만. 1번 틀렸어 벌써. 그리고 소도도 있고 둘에 있고 귀틀집이 있었다. 사만이잖아요. 그러면 1번은 사만이니까 틀리죠. 여기는 무천 동해를 찾는 거예요. 2번 어느 게 동해냐죠. 1부터 5번까지. 2번 해산물과 오곡, 소금 등의 특산물이 있고 해산물과 오곡, 소금이 어디입니까? 해산물과 오곡, 소금 여기네요. 평양, 옥저 동해 뒤쪽이죠. 위쪽이죠. 옥동자. 옥저에 평야니까 오곡이 있겠죠. 바닷가 쪽이니까 해산물, 소금 이런 게 많았다. 옥저예요. 해산물과 오곡, 소금은 옥저. 여기까지만 했었는데 헷갈려요. 민면누리제 나오네. 옥저. 삼로 읍군이 있었다. 옥저잖아요. 옥저 여기까지 나오면 읍군이죠. 여기까지는 헷갈려요. 해산물, 오곡, 소금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고 다 있을 것 같은데 애매한데 민면누리 삼로 읍군이 있었다. 옥저예요. 2번도 아니죠. 사만 1번, 2번은 옥저 아니죠. 3번은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아까 잘못 썼거든요. 동맹은 어때요? 고구려는 동맹이죠. 고구려란 3번 고구려네요.
오부적 연명체. 고초가 상가, 사자, 조이선. 고구려잖아요. 고구려. 3번도 아니죠. 4번 사출도가 있었고, 사출도는 뭡니까? 부여조, 마가우가 자가우가 동물 이름 죠. 부여조. 왕은 있으나 왕권이 미약했다. 부여네요. 4번은. 일단 안 나온 거 5번 정답이네요. 5번 당군 과마 반어피 동해. 당군 과마 반어피가 있었고, 당군 과마 반어피가 특산물이 있었고 바로 동해 나오잖아요. 조계혼 책화, 조계혼 책화 동해 맞죠? 그리고 요철과 요자와 군자 형태의 집터 동해 맞죠? 정답은 이 나라는 왕이 없는 군장 국가, 상노군, 무천, 동해 무천. 동해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되 옥저 동해 무슨 장 헷갈려요. 요거는 좀 몇 번씩 읽으면서 탁탁 요약을 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요거 하나 딱 요약해 놓으면 요거만 딱 보면 시험에 바로 나와요. 역사는, 한국사는 수시로 이렇게 그 재미삼아 막 읽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그 알고 있는 전제하에서 한 번 더 시험 보기 전에 한 번 더 보면은 100점 맞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철기 사용과 그 시대의 여러 나라에 대한 유학과 문제풀이까지 한번 해봤고요. 이제 여기 고대의 정치 삼국은 뭐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되겠죠. 삼국의 성장과 또 가야가 조금 붙어 있으니까 가야까지 해서 중앙집권 국가로의 발전된 단계를 한번 한번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우선 그 전에 나라의 발전 단계는 세 가지가 우리나라 한국사 얘기입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나라의 발전 단계는 세 가지가 있는데, 군장 국가에서 연맹왕국이 있고, 그 다음은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점점 나라 커지면은. 근데 군장 국가 정도에 머문 나라는 어디냐? 옥저동해다. 왕이 없었어요. 옥저동해가 군장 국가, 시족 정도 사회에 머물다가 끝났고, 그다음 연맹왕국으로 간 거는 가야 또는 뭐 이렇게 부여도 왕은 있었는데 왕이 약했어요. 연맹왕국 같아요. 옥조 연맹체. 부여도 연맹왕국 수준이었다. 그렇게 하고 삼한에서는 나중에 삼한이 백제, 신라, 가야로 가지 않습니까? 가야는 연맹왕국 수준으로 끝났는데 그 중에 백제, 신라와 북쪽에 있던 고구려는 삼국은 중앙집권 국가로 커진다. 즉 다시 한번 나오면 군장국가 수준은 옥저 동해, 그리고 연맹왕국 수준은 가야와 부여, 그리고 중앙집권 국가는 삼한에 있던 백제, 고구려, 그리고 백제, 신라, 그리고 북쪽에 있던 고구려, 이렇게가 중앙집권 국가로 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가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고대의 정치, 삼국의 건립 및 성장, 그리고 중앙집권 국가의 발전 과정을 한번 적어봤는데요. 간단하게 요약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건국, 성장, 전성기, 정치제도, 이렇게 좀 이렇게 분리해봤는데요. 여기 약간 삐뚤삐뚤한 거는 요 수준을 최대한 맞춰보려고 했습니다. 건국, 고구려는 고구려 시조는 주몽이죠. 고주몽, 동명성왕이라고 합니다. 부여 출신인데요. 도망왔죠. 구마왕, 구마왕과 그 아들 못 살고니까 도망왔는데 압록강 유역에 와서 소선호 쪽이랑 같이 해서 그쪽 지역, 소선호는 연타발의 딸입니다. 연씨인가봐요. 그쪽에 그 압록강 지역에 토착민하고 부여에서 도망온 주몽이 오이, 누구, 이렇게 친구들하고 몇 명이랑 같이 넘어와서 같이 나라를 이룹니다. 그러고는 2대 왕은 유리왕입니다. 소선호한테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소선호는 그 남편이 연타발은 아버지고 남편이 연타발이 순간 헷갈리네요. 연타발이 남편인가? 아무튼 소선호는 아들이 그 비류와 온조가 있어요. 큰 아들이 비류고 일단 기록상에 왕자가 둘인데 비류가 있고 온조가 있어요. 온조가 작은 아들입니다. 근데 주몽을 왕으로 만들어 놓고 잘 있다가 보니까 유리가 다시 넘어와요. 깨어진 칼을 갖고 와서, 깨어진 칼인가요? 그 검인가요? 갖고 와서 아버지한테 딱 보이니까 내 아들이 맞네 하면서 유리가 왕이 딱 된 거예요. 왕이 되니까
여기 비류하고 온주는 요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는 떠나갑니다. 떠나가서 쭉 한강유역으로 와서 한강유역 토착민하고 어우러져서 나라를 만듭니다. 나라를 처음에 온조는 식재를 만들고 또 비류는 또 딴 걸 만드는데 비류는 현 비류는 뭐 가뭄이 들고 어떻게 해서 전부 다 사람들이 같이 다 등을 돌리고 해서 온조한테로 다 넘어와서 사람이 많으니까 백제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는 어쨌든 간에 둘이 sap지 말게끔 막 수선호 엄마가 같이 와서 도와주다가 어떤 뭐 자객에 의해서 수선호가 나중에 뭐 온조를 죽이려고 보낸 형네 자객인가 누구에 의해서 알고 봤더니 수선호가 죽었다 뭐 이런 소리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온조가 초대왕이 되는 게 백제입니다. 그러니까 주몽의 서자 개념인 부인의 아들인 거죠. 데려온 아들. 어쨌든 간에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고구려는 기원전 37년, 백제는 기원전 18년, 신라는 기원전 57년 이렇게 나라를 건립한 됩니다. 기록상에 이건 뭐 연도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순서로 치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된 게 아니라 신라 고구려 백제 순으로 건립이 됐네요. 신라 삼국 중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나라는 고구려가 아니고 신라였어요. 오, 그런 문제 하면 헷갈리잖아요. 자, 그리고 건국은 주몽 동명성왕으로 부여 출신으로 압록강 유역 토착민하고 같이 기울여서 나라를 만들고 2대 유리왕이 그 다음은 여기 이게 졸본성이에요. 졸본성에 있다가 2대 유리왕이 국내성으로 천도합니다. 국내성은 압록강의 중도에 있대요. 졸본성 이쪽 아래쪽인데 왜 천도할까요? 여기는 소선호 쪽 그 시쪽에 살던 데라서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유리가 남아있으면은 유리 말 듣겠어요? 왕권이 약한데. 그러니까 얘가 딴 쪽으로 가서 다시 만드는 거죠. 정권을 이렇게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동명성왕이 한 40살에 죽고 유리왕 38살인가까지 죽고 뭐 그랬대요. 왜냐면은 옛날에는 숨이 짧았지 않습니까? 약도 없고 그러니까 맨날 전쟁해야 되고. 어쨌든 여기 고구려 건국은 주몽이 했고 국내성 천도는 유리가 했다. 유리왕이 2대 유리왕이 했다. 그리고 백제는 온주왕이 한강유역 토착민하고 고구려 여기 유민 수선호 쪽 유민하고 같이 어우러져 갖고 한강유역 위례성에서 백제가 기원전 18년에 성립이 되고 여기는 철기문하고 농경문하고 한강변은 위례성 여기 한강변은 중국과 교류가 용이하죠. 문화 발전을 할 수 있는 좋은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도 많고 풍부하고. 신라는 기원전 57년에 박혁거세가 진한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마한, 진한, 변한이에요. 진한 중에서도 12개 연맹 중에서도 사로국. 진안에 있는 작은 국가들 중에 사로국의 출신에서 박혁거세가 나라를 독립돼서 나라를 세웠다. 이때 참 되자마자 신라라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신라란 나라 명칭 필리핀왕은 여기 지증왕입니다. 국호 신라가 된 거는 지증왕. 그럼 이때는 뭘까요? 사로국이에요. 사로국. 처음에는. 그러니까 박혁거세가 신라를 만드는데 사실은 사로국을 만든 거예요. 신라 만든 사람은 신라라고 국호를 명칭을 쓴 사람은 지증왕 6세기 초의 지증왕입니다. 그전에는 사로국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은 진한이고 진한. 마한, 진한, 변한.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여기 신라에는 박혁거세 박씨와 석탈래라고 있죠. 나중에 석탈래, 김씨의 그러니까 박씨, 석씨, 김씨가 교대로 왕위를 차지합니다. 왕위를. 그러니까 여기는 초창기에 왕권이 미약했어요. 발전이 늦어서 신라 사회. 왜냐하면 왕권이 미약했고 여러 시족이 귀족 세력이죠. 귀족 세력이 강해져. 왕도 그중에 하나일 뿐이니까 귀족 세력이 강하고 그리고 지역이 저기 경주 쪽이면 한반도에서 자 동남쪽 끝부분에 있으니까 너무 외진데 있어서 중국 문물 수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중국 문물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발전이 안 됐죠. 거기다 왜 일본하고 가야의 침입이 자꾸 잦았어요. 가야가 초창기에 발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발전하기가. 그리고 신라는 또 재미있는 건 신라는 왕호의 변천이라는 게 있어요. 왕호. 처음부터 왕이라고 쓴 게 아니고 처음에 박격거서는 거서관이요, 거서관. 거서관. 응? 박거서관. 박격거세관 이렇게 된 거죠. 거서관. 그러니까 거서관,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왕 이렇게 발전되는 거예요. 그 순서로. 왕후가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왕, 거차, 이마, 왕 이렇게 발전되는 거죠.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왕. 이것도 자꾸 하면 외워져요. 거서간. 박혁거세는 거서간이었어요. 그다음에 차차웅. 그다음은 이사금. 탈해, 석탈해가 아마 이사금이 아닐까 싶어요. 석탈해, 이사금. 그다가 마립간이 누구냐면 뇌물마립간. 여기 우리가 그냥 뇌물왕이라고 사세기말 뇌물왕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왕 아닙니다. 정식 왕이라고 신라에서 쓴 사람은 6세기 초에 지증왕이 지증왕. 지증왕이 처음으로 왕이고 뇌물왕은 사실은 마립간이에요. 마립간. 왕의 칭호인 마립간을 사용한 거예요. 이만큼 요게 뇌물왕 때까지 되고 여기 거서가는 박혁거세고 석탈은 이사금이고 그 중간에 뭐 남해인가 뭐 남해 이사금인가 뭐 있다가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다음은 이제 뇌물왕 때 마립간으로 이제 쓴 거예요. 마립간은 뭐냐면은 글쎄 말 무슨 그 말이 귀해서 그런가? 저기 이사금은 뭐 이빨이 튼튼한 사람인가? 이빨이 많은 사람인가 이런 뜻인가 보고요. 그 옛날에 무슨 여때는 저기 그 아들들한테 왕이 세습이 아니라 주변 죽거나 죽을 때 다 되면 주변 부족장 중에 덕망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넘기는 제도예요. 무슨 이장자리 넘기듯이. 그러면은 이 중에서 여기 추천받아서 그 다음번 전체 이제 저기 왕으로 주되는 왕으로 만들려 했더니 그러면은 겨루보좌에서 뭘 주면서 딱 씹으라 그랬더니 이빨 자국을 딱 봤더니 이빨이 제일 많은 사람을 튼튼하잖아요. 막 이빨 빠지면은 뭐 하니까 이빨 많은 사람을 이사금 왕으로 줬다 하는 그런 게 있고 그다음 마립간은 아마 그 말을 지키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걸 뭐라고 하죠? 소 말을 외양간 그래서 소 말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인가? 아무튼 그런 개념으로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다음에 그다음 왕 이렇게 갑니다. 자, 고구려로 다시 넘어갈게요. 이제는 이렇게 내려가겠습니다. 처음에 요거 얘기했으니까 고구려는 기원전 37년에 준홍이 건국합니다. 이대 유리왕이 국내성으로 천도합니다. 압록강 유역 하류 쪽에 있다가 중류로 넘어갑니다. 압록강 유역 중류로. 그다음 성장은 태조왕은 6대 왕입니다. 이때는 기원전이니까 여기는 저기 기원전이고 6대 왕 1세기 말입니다. 이때는 1세기 말이면은 그냥 뭐 70년, 80년, 뭐 90년 이런 때 정도죠. 기원 후 어쨌든간 태조왕 때 그 여기 말하는 옥조와 동해는 고구려 때문에 정말 조국이나 바치고 크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옥조와 동해를 정복합니다. 누구? 태조왕. 고대 국가의 기틀, 고구려의 고대 국가의 기틀을 만드는 왕이 태조왕입니다. 그 전까지는 불의한테 맨날 시달리고 거기도 비실비실했었어요. 근데 태조왕 때 옥조와 동해를 정복하고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왕은 고구려는 태조왕입니다. 자, 중앙집권 백제에서 그러면 중앙집권의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왕은 고유왕입니다. 고유왕. 3세기 중에 고유왕. 이거보다 많이 늦죠. 이건 1세기 말에 고구려 처음에 발전하다가 조금 삐틀을 하다가 다시 왕창 발전하다가 망하죠. 신라와 나당연합군한테. 백제는 좀 옆에 좀 비어있다가 큰 유력한 역사적인 기록이 없어요. 그러다가 3세기 고유왕 때 중앙집권 국가 기틀을 마련합니다.
고구려 계속 넘어가 볼게요. 태조왕 때 옥저 동해를 정복하고 중앙기틀 국가 기틀을 마련하고 그 다음은 오부 체제를 확립하고요. 오부 체제를 마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족 성격의 오부예요. 이때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부족. 근데 뭐냐면은 오부가 뭐냐면은 그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는데요. 손오부, 전로부, 관노부, 계루부 뭐 이런 어떤 오부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처음에는 손오부 처음에는 손오부 출신이 왕이 됐고요. 손오부가 왕이 됐고 왕비는 전로부에서 왕비가 됐대요. 손오부 사람이 왕이 되고 원래는 손오부하고 계르부하고 왔다 갔다 왕이 되고 실력 있는 사람이 왕비는 전로부에서 줬대요. 나머지 다 어떻게 좀 관노부나 이런 데는 좀 떨어지나 봐요. 어쨌든 간에 그 5개 부족 중에서 세력이 센 데가 손오부, 계루부, 전로부였는데 그래서는 왕비는 전로부에서 나오고 여기에 미인이 많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왕은 손오부, 계루부가 하다가 특히 손오부가 많았죠. 그러다가 고씨 세력, 고씨는 고주몽래의 후손입니다. 게르부에서 독점으로 왕위를 세습하게 된다. 이게 언제? 태조왕이에요. 태조왕. 게르부. 이게 사실은 한국사 시험에 뭐 한 3급 이하에서는 이런 거는 나오지 않는데 1급에서는 이런 거 나올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로부에서 왕이 되다가 그 다음은 게르부 고씨에서 왕이 되는 그 독점 세력을 만든 왕은 태조왕이다. 왜? 중앙집권 밑을 만들었다. 왕비는 전로부에서 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국천왕, 그 다음 왕 고국천왕. 다음 왕은 아니고 띄엄띄엄 왕은 뭐 쭉 내려오다가 별로 성과 없는 왕, 남기지 않은 왕은 여기 역사 기록이 없어요. 자, 그 다음 여기 주몽 공명성왕이 있고요. 그 다음 유리왕이 있고 2대 유두령, 3대 4대 5대 막 넘어가고 6대 태조왕이 중앙집권 기틀을 마련하고 옥저 동해를 정복한 게 태조왕. 게르부 고씨가 왕의 독점 세력하고 오부 체제를 확립한 게 태조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고국천왕. 고국천왕은 2세기 말 고국천왕 시대에는 이 세기도 중요해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이거 놓은 거 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이쪽에는 그 백제 기록이 없습니다. 이쪽 예를 들어 바퀴가 있다면 기록이 없습니다. 백제 기록은 3세기 중엽 고유왕 때부터 나오고 그 신라 기록은 뭐 총총 있겠죠. 중요하지 않으니까. 신라 기록은 4세기 말 레물왕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제일 빠르죠. 고구려가 1세기 말 태조왕 때 중앙집권 틀을 만들어내 그 중앙집권 국가 기틀을 마련했다. 옥저동에 정복했다. 오부 체제를 확립하고 게르부 고씨의 왕위 독점 세습이 이루어졌다. 이게 고씨의 세습이지 형제 세습이지 그 부자 세습 아닙니다. 부자까지는 아직 못 내려와요. 부자 상속제는 언제 되느냐? 고국천왕 때 됩니다. 고국천왕 때 드디어 이제 아들로 내려오는 그만큼 이제 한번 왕 되면 이제 진짜 쿠데타 일어나거나 죽기 전에는 그냥 계속 왕 되는 제도가 고국천왕 때부터 일어납니다. 고국천왕 2세기 말 고국천왕 때 왕이 부자 상속제, 부자 세습제 또는 상속제로 넘어갑니다. 고국천왕은 행정구역을 기존에는 부족, 순노부, 전로부, 관노부 이런 식으로 부족 성격의 오부에서 같이 정치를 했는데 이제는 이거를 중앙집권화 시켜갖고 행정구역 성격의 오부로 탈바꿈시킵니다. 그러니까 왕권이 강화됐다는 얘기죠. 고국천왕 때. 그래갖고서는 고국천왕은 부족 성격의 오부를 행정구역 성격의 오부로 만들고 왕위를 아들한테 물려주는 부자 상속제를 만들고 구휼이 멋있는 거죠. 진대법. 진대법은 뭡니까? 백성이 굶주릴 때 곡식을 빌려줬다가 가을에 이자까지 해놓고 받는 그런 구휼제도죠. 진짜 주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진대법을 만든 왕이 고국천왕이다. 왕이 부사 상속제 만든 왕이 고국천왕이고 행정구역 성격의 오부를 만든 왕이 고국천왕이다. 그리고 그 다음 번 중요한 거는
이제 4세기 넘어갑니다. 이제 덤비었다가 4세기 초에 미천왕이라고 있어요. 미천왕. 이게 고구려도 있었지만 여기는 지금